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추천 도서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김재성 지음 평단 출판입니다. 지은이 김재성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졸업 후 맥킨지 컨설턴트를 거쳐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슈퍼인재입니다. 6권의 책을 단독 저술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 뒤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즉 평소 태도와 일처리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결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경우를 부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것이라 해야 맞다. 무조건적인 부정이란 면밀하고 다각적인 상황 분석 이후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일의 시작부터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적 부정이다. 면밀한 상황 판단 끝에 원하는 일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는 부정이 아니다. 근거 없는 부정이 잘못된 것이지 명백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인식했다는 긍정적인 증거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을 경계해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다. 긍정적이란 말은 상황 판단과 인식을 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아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긍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긍정은 만능이 아니다. 하지만 긍정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시로 메모하는 위대한 습관이 있다. 기록의 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본다. 하지만 그런 사람 중 진짜 성공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을 본 기억은 별로 없다. 메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링컨보다 머리가 좋을까? 아인슈타인은 대학 졸업 후 특허청에 취직했는데 이때부터 틈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고 그 내용을 시각화했다. 그래야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수시로 메모하던 습관은 아인슈타인이 한 시대를 아우르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비슷했다. 그는 생전에 3만여 장에 달하는 메모를 남길 만큼 메모광이었다. 2014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를 담은 책 코덱스 해머가 3,100만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게 팔리기도 했다. 발명왕 에디슨은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라고 했으며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도 모자에 항상 필기구를 꽂고 다녔을 만큼 기록의 힘을 믿었던 위인이다. 한 시대를 휩쓸었던 석학과 이른바 천재라는 사람들조차 이처럼 메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만약 당신이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메모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기록은 그 자체로 힘이다. 순간 스치는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일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기억은 왜곡을 동반한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보다 기억의 왜곡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영상 매체로 접하는 정보가 모든 정보라고 착각하는 태도 역시 매우 위험하다. 세상에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값비싼 정보들이 존재한다. 전문가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전문가 서비스란 산업군별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등록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들의 입으로 생생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보통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는데 1시간 통화에 최소 150만 원 정도 든다. 너무 비싼가? 누구에겐 비쌀 수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150만 원은 결코 비싼 비용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정보는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 혹은 TV에서 절대 접할 수 없다. 최고급 정보들과 리포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거래되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으로 나올 리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급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용을 투자한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 정보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구글이면 다 되는데 뭐 네이버 지식인에 다 나와 라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만 한다. 물론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매번 수백만 원짜리의 비싼 인터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책을 읽는 일이다. 모든 책이 좋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좋은 책은 TV를 비롯한 영상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지식을 담고 있다. 고민의 깊이가 남다른 책만이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책의 가치가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세상에서 책은 이미 가치를 감추었어야 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독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서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 수준 높은 정보에 접근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를 꾸준히 벌려나갈 것이다. 독서는 행위 자체로도 영상을 보는 일과는 상반된다. 책을 읽는 행위는 스스로 해야 하는 능동적 행위인 반면 영상을 보는 일은 남이 떠먹여주는 수동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렇다.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모든 게 진행되는 영상 시청이 독서보다 훨씬 쉽다. 더워서 흘린 땀과 운동으로 흘린 땀의 성분이 다르듯 수동적인 행위로 얻는 지식과 능동적인 행위로 얻는 지식은 당연히 품질이 다르다. 책은 사고하며 읽는 반면 영상은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는 매체이다. 지식이 쌓이는 방식이 다르니 깊이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영상 매체가 범람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세계의 명사들은 여전히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이자 세계 제일의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소문난 책벌레였다.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고 한다. 빌 게이츠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어머니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을 정도이다. 빌 게이츠는 생각주간이라고 하여 1년에 1, 2회씩 외부와 접촉을 끊고 오롯이 독서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가진다. 무엇보다 1시간에 150쪽 읽고 한 번 읽은 것을 90%를 기억할 정도로 높은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읽는 책은 과거와 현대를 관통하는 대가들의 책이 대부분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들의 책을 즐겨 읽는다는 빌 게이츠는 자신의 관심 분야 중 특히 대가들의 책을 골라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원한다면
그런 대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독서를 택했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이야기이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역시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80%를 책 읽는 데 사용한다는 버핏은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비책은 독서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서는 대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성공 방법이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을 듣게 된다.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흐름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그 과목에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그리디란 우리말로 이기적인,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 때 늘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 나선다. 흡사 눈앞의 이익만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 같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 순간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한다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이 택한 경로를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짧은 경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매번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반드시 가장 짧은 경로를 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순간적으로 자기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작은 일에도 이해타산을 따지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일을 방해한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자기 것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갑을 열기 싫어서 타인에게 계산을 전가하는 사람들. 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최대한 남에게 미루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조금 귀찮은 게 싫어서 남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이 이득일지 모르고 그런 사람의 지갑이 일시적으로 두둑할 수는 있다. 자기 돈이 조금 절약되고 자기 몸이 좀 더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삶을 길게 놓고 볼 때 그들은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다. 몇 푼 아끼고 싶어서 남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나만 편하겠다고 얌체짓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결과 신뢰를 잃고 나아가 미래의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매 순간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공학의 가르침인 것이다. 가끔은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실리만 쫓다가 명분을 잃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비 리스트는 투두 리스트를 동반한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머리로만 생각하면 생각이 뒤엉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는 둥둥 떠다니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성향에 맞는 부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머릿속에서만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1000번 만번 외쳐본들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되고 싶은 것만 있고 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최종 목표를 세웠다면 그 과정을 도달하게 될 중간 목표를 정하라. 그 중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기록해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만 한다면 혹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리 없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성공할 수 없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성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치열한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공은 막연한 상상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성공은 열망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가치이다. 경력이 많아도 여전히 배워야 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세상 진리를 모두 깨우친 듯 행동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해당한다. 많이 공부할수록 배우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이 아는 지식이 극히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 그럴까? 어떤 지식이 100개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 개의 구멍을 막고 두 번째 구멍을 막으면 내가 아는 것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그러나 전체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지 못하기에 자만하게 된다. 아직 막히지 않은 구멍이 98개나 남았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전문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100개의 구멍 중 90개의 구멍을 막았는데도 여전히 빈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해도 배우면 끝이 없음을 실감한다. 90개에서 91개의 구멍을 메웠지만 티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미 전문가 반열에 올랐지만 구멍 메우기에 관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지는 않는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CEO 고 잭 웰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회장까지 오른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다. 20년간 GE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GE의 시가총액을 34배나 성장시켰으니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는 별칭에 전혀 손색이 없다. 잭 웰치가 남긴 여러 성과를 여기서 다 거론할 순 없지만 그의 말 중 자기계발에 관련된 이 명언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현재 그 분야에서 1등이라면 분야를 넓혔을 때도 우리가 1위인지 생각해보라. 자신이 이룬 성과에 도취하지 말라.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세계에서 그 분야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조직 안에서 모두가 당신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면 이제 그 조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그 조직에서 더는 배울 것이 없고 더 높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어떤 조직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거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꽤 많은 것을 안다고 말이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주변의 진심 어린 의견과 조언 그리고 피드백을 하찮게 생각한다.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어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무시한다. 내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림이 있다.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수레를 굴리고 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까라고 묻는데 두 사람은 필요 없다며 지금 우리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고 대꾸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둥근 타이어를 들고 있고 수레에는 삼각형 바퀴가 장착되어 있다. 다소 과장된 그림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지식에 도취해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은 한 번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운이 좋아 한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성공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트렌드가 바뀌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은 가치가 떨어지게 당연한 법이다. 자신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진 뒤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언젠가는 낡은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운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발견하고 지금 하는 일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한다. 구석기 시대의 돌칼로 싸우는 사람과 현대의 총으로 싸우는 사람이 맞서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으면 돌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과거의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는가? 지금은 꽤 괜찮은 지식과 실력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과거에 찍었던 당신의 사진을 보라. 나름대로 한껏 차려입었지만 지금 보면 촌스럽지 않은가? 지식과 정보, 실력도 마찬가지다. 소셜미디어나 각종 영상에서 동기부여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거기엔 자극받고 갑니다. 반성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등의 댓글이 잔뜩 달린다. 그럼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 그렇게 달라진 사람이 많았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평균 실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들이자. 소를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변화는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쉽지 않은 도전이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변화는 자신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달리 먹어야 진정으로 이룰 수 있다. 남이 억지로 끌고 가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값비싼 학원비를 끊어줘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결코 오르지 않는다. 산의 진미를 대령해 심지어 그것을 숟가락에 담아 입에 넣어 주어도 본인이 씹어 삼키지 않으면 영양분이 되지 못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작은 저항만 나타나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적절할 수 없다. 결과물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토론과 챌린지가 필수인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챌린지에 부딪히면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만다. 아, 저는 그 일 못하겠어요. 이런 반응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성원이 해줘야 할 몫이 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손을 떼버리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남은 사람은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포기한 그 성원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혼자서 진행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금주나 금연, 다이어트 같은 일이 그렇다. 그런 일들은 단골 결심 메뉴이지만 단골 실패 메뉴이다. 결심한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과한 목표 설정, 즉 한 달 안에 20kg를 빼겠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 두 번째, 과도한 계획, 즉 하루 5시간씩 운동하겠다.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셋,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오류, 즉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20kg는 금방 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금연할 수 있어.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지킬 만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키는 일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혹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주춤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라며 계속 정진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아, 난 역시 안 돼 라며 포기해버린다. 마치 포기할 핑곗거리를 계속 찾아 헤맨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 이상
데드라인 안에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해도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처음 목표한 그 일을 기어코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 일이 자기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달성 자체가 성공이며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일이라면 성공이든 실패든 어찌됐든 완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정한 영어 점수가 목표라면 목표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전을 멈추지 말라. 몸무게 10kg를 빼기 위해 매일 1시간 운동하는 게 목표라면 운동하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에 그 목표를 채우라. 결국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저항이 전혀 없는 일은 없다. 만약 저항이 전혀 없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에서는 멈추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저항이 없으면 마찰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항 없는 삶이란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일을 결정할 수 없는 삶이고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작은 시련만 나타나도 기다렸다는 듯 안 된다며 물러섰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자. 시련 앞에서도 끝내 완결하는 일을 시작해보자. 완결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완결하라. 완결이야말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는 부러워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하기 싫어합니다. 좋은 성적은 받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살은 빼고 싶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은 하기 싫습니다. 뚱뚱한 건 싫은데 고칼로리 음식만 좋아하고 운동은 숨쉬기가 전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골치 아픈 수고는 싫고 요행만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결과는 싫다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확히 그 반대로 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지. 나는 그렇게 타고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 라며 계속해서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긍정적인 변화는 저항을 거스르며 한 발짝씩 나아갈 때 생깁니다. 지금 마주친 저항이 보기 싫어서 뒤로 돌아섰다면 혹은 그 저항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면 높은 고지에 오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앞질러야 하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동반 성장하여 위대한 팀을 만들어 한 발자국씩 다소 느리더라도 굳게 딛고 나가십시오. 이상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사소한 습관 20가지를 적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